자, 곱셈 정리가 뭔지 한번 이론만 한번 써보자.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 법률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 그러니까 P, B, 바 A는 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분모고 자, 그거를 동시에 만족할 확률을 곱해주는 거였잖아.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A고 B라는 게 A 사건과 B 사건을 동시에 만족할 확률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자, 얘를 이쪽으로 곱해준 게 공식이야. 그래서 자, PA교 B는 PA 곱하기 PB 바 A. 자, 얘를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불러. 그러니까 따로 이 공식을 외우려고 하진 않아도 돼, 원래. 그치? 단순하게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는 공식이잖아. 그래서 특히 수능을 볼 사람이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서술형 때문에 나중에 기호로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서 이 곱셈 정리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 그치?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여기 먼저 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야. A가 먼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그 A가 일어난 상황 속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 한번 해볼까? 자, 어떤 문제 한번 해볼까? 한 문제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주머니가 있어. 자, 검정색 공이 만약에 3개가 있고 자, 흰색 공이 2개가 있어. 자, 여기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2번 모두 자, 검은색 공일 확률을 구하라.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라. 자, 이렇게 중학교 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풀었거든, 옛날에. 자, 여기서 그 말이 있었구나.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자, 요 상황이 나왔어. 자,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써볼게. 자, 중학교 때 어떻게 푸느냐면은 자, 2번 모두 검은색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도 검은색이어야 되고 동시에 두 번째도 검은색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여기서 딱 공을 하나 딱 꺼냈는데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지? 처음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5분의 3이지. 그치? 그다음 두 번째도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지? 4분의 2잖아, 맞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했어, 그냥. 그때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확통해서 서술형으로 써야 될 경우가 생겨, 나중에.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쓰면 안 돼. 수능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 숫자로. 근데 서술형을 쓸 때 이렇게만 쓰면 안 되니까 서술형 쓰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검은 공을 뽑는 사건을 첫 번째 뽑은 공이 검은 공인 사건을 A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뽑는 공이 두 번째가 검은 공이 나오는 사건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모두 검은색인 경우는 첫 번째도 검은색이고 두 번째도 검은색이어야 되니까 이게 P, A교 B가 두 번 모두 검은색일 확률이거든, 이게. 그치?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PA랑 PB를 곱한 게 아니야, 이게. 그치? 이 PA랑 PB를 곱한 게 아니야. 처음에 뽑는 공이 검은색일 확률은 5분의 3이 맞아. 그치? 이건 5분의 3이 맞지? 근데 두 번째 뽑는 공이 검은색일 확률이 4분의 2가 맞니? 의미가? 4분의 2가 아닌가? 두 번째 뽑은 공이 그 검은색 공일 확률이 아까 4분의 2라고 쓴 거는 첫 번째 뽑은 공이 검은색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뽑은 공이 검은색 공일 확률이 4분의 2인 거지. 그냥 무턱대고 내가 처음에 뭘 뽑았든 간에 두 번째 뽑는 공이 검은색 공일 확률이 4분의 2가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심코 쓴 게 A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한 게 아니라 여기가 뭘 곱한 거냐면은 첫 번째 뽑은 공이 A 검은 공이 나왔을 때 그 두 번째 뽑은 공이 검은색 공일 확률이 이게 4분의 2인 거지 그냥 P, B가 4분의 2가 아니라고 그래. 괜찮냐, 의미가? 괜찮아?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아니야.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곱하기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아니야.
자, 그럼 문제를 물어볼까? 오히려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만약에 P, B를 구하라 그러면 뭘까? 참고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개씩 두 번 공을 꺼내. 근데 두 번째 뽑는 공이 검은색이 나오는 거야.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두 번째 뽑는 공이 검은색 공이 나오는 경우가 첫 번째 뽑은 게 검은색이고 두 번째 뽑은 것도 검은색일 수도 있고, 또는 첫 번째는 흰 공인데 두 번째는 검은색을 뽑았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되지? 확률을 써볼까? 검검 또는 검검 뽑았거나 또는 흰 검 뽑을 확률이니까 처음에 검정색 뽑을 확률이 5분의 3. 그 다음에 첫 번째 검은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검은색을 뽑았을 확률이 4분의 2였고, 또는 첫 번째 흰 공을 뽑았을 확률은 5분의 2고, 첫 번째 흰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검은색을 뽑았을 확률이 4분의 3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구해내는 거야. 자, 이걸 좀 더 기호로 한번 써볼까? 좀 더 기호로 써볼까, 이거를? 잘 봐봐봐. 이거 좀 더 기호로 써볼게. 이거 서술형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봐봐봐. 그러니까 수능 보는 사람은 이거 아무 필요 없어. 이렇게만 알면 끝이야. 근데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첫 번째 검은 공을 뽑고 동시에 두 번째도 검은색을 뽑았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럼 이건 기호로 뭐라고 써야 될까? 처음엔 흰 공 뽑고 동시에 두 번째는 검은색 뽑을 확률이 이렇게 써야 돼. 처음엔 흰 공 뽑고, 그러니까 검은색을 뽑지 않고 동시에 두 번째는 검은 공을 뽑은 거지, 이렇게. 그렇지? 나중에 서술 쓸 때 이거 하나 풀 때 이렇게 써야 돼. 이걸 이렇게 쓴 다음에 다시 이거를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처음에 검은색 뽑고 두 번째 검은색 뽑을 확률은 이거. 처음에 검은색 뽑고 곱하기 그거 확률 곱하기 그다음에 처음에 검은색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검은색 뽑고, 또는 옆에 것도 아까 이거 5분의 2가 처음에 흰색 공 뽑을 확률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흰색 공 뽑을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야 돼, 지금 이번에도? 그냥 P, B가 아니라 흰색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을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냥 풀던 막 곱하기 숫자로 풀던 거를 여기다 의미를 재해석을 하는 게 이쪽 파트야. 그래서 서술형 준비만 안 하면 어렵진 않아. 그냥 곱하기로 막 쓰면 돼, 더하고. 근데 서술형 준비할 거면은 요 한 문제를 풀 건데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숫자를 다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 작업들을 해줘야 돼서 서술형이 어려운 파트야. 근데 이게 의미상을 이렇게 좀 자꾸 정리를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자 오늘 그 뒤쪽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 자, 어떤 거 한번 풀어볼까? 문제가 괜찮은 거 한번 풀어보자. 자, 752번 한번 풀어볼게. 자, 군데군데 풀어보면서 넘어가자. 자, 파란 공 N개랑 노란 공 5개가 있는데, 자,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낼 거래. 한 번에 2개 뽑은 게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파란 공, 두 번째는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자, 만약에 서술형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릴까? 처음에 파란색 뽑고 두 번째 노란색 뽑을 확률을 그냥 곱하면 되잖아. 그럼 처음에 파란색 뽑을 확률이 얼마지? n 플러스 5분의 n이고, 그치? 곱하기 두 번째는 노란색 공을 뽑을 확률은 n 플러스 4분의 5가 되겠지, 맞아. 자, 그게 6분의 1이다. 이걸 풀는 거야. 그치? 괜찮아? 서술형이면 어떻게 써야 될까? 서술형이면 첫 번째 파란 공을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노란 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는 파란 공 동시에 두 번째는 노란 공을 뽑아야 되니까 이 확률을 기호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P, A, U, B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이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 자, 근데 내가 아까는 수식으로만 썼지만 이걸 곱하기로 공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PA 곱하기 그냥 PB야? 그치?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지, 그치? 이렇게 쓰고 위에 걸 써야 되는 거야, 나중에. 서술인가요? 내가 A가 뭔지 설정해주고 B가 뭔지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은 그 A가 일어날 확률과 그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곱해준 게 이거다라고 푸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은 밑에 기호 버리고 풀면 되니까 간편하고 이제 내신 준비할 때 서술형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연습까지 해야 돼. 근데 나 나중에 서술형만 따로 준비하겠다 그럼 우선 잠깐 위에 걸로만 연습해줘. 의미를 보면서 알지? 자 넘겨볼게요. 자 계산 안 할게. 자, 요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볼까? 자, 755번.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개의 제비가 있는데, 당첨이 3개고, 꽝은 7개가 있대요. 자, 수지와 민호가 순서대로 제비를 뽑을 건데, 수지가 먼저 뽑고, 민호가 나중에 뽑을 건데, 자,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래. 단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데. 자, 수지가 먼저 뽑을 거야. 자,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수지가 뽑고 민호도 뽑는 경우 또는 수지는 못 뽑고 민호는 뽑는 경우 그치? 자 그러면 뽑고 뽑거나 또는 못 뽑고 뽑는 경우를 구하면 되지. 자 수지가 처음에 뽑을 확률이 얼마지? 10분의 3이고 동시에 그 다음에 민호가 또 뽑을 확률은 9분의 2고 이제 그다음에 수지가 처음에 못 뽑을 확률은 그 다음에 민호가 뽑을 확률은 9분의 3. 자, 계산해보면 자, 10분의 3이 나왔어요. 자,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상이 중요하고 이걸 만약에 서술형 쓰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서술형 쓰면 그지? 수지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고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니까 그냥 이걸 나중에는 이 확률을 P, B라고 쓰는 거야 서술형에다가. 근데 그럼 이거를 또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지 이제? 수지도 뽑고 민호도 뽑는 경우 그러니까 확률을 쓸 때 A와 B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써야 되고 그리고 수지는 못 뽑고 민호는 뽑는 경우 그걸 기호를 어떻게 쓸까? A여 교 B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수지는 못 뽑고 동시에 민호는 뽑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거를 또 서술에다 또 어떻게 써야 돼? A 교집합 B 확률은 PA 곱하기 그냥 PB인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확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수지가 당첨 대비 못 뽑을 확률 곱하기 수지가 당첨 대비 못 뽑았다는 가정하에 민호가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 이렇게 쓰고 나서 일로 가야 되는 거야. 괜찮아? 쓸 수 있겠어? 야, 이 기호 쓰는 게 훨씬 힘들어. 기호 쓰는 게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답이 지금 10분의 3이 우연이 아니야. 이게 원래 수지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도 처음에 뽑으니까 10분의 3이잖아. 근데 민호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도 10분의 3이야. 복불복 게임 순서에 상관없어. 세 번째든 네 번째든 몇 번째든 다 10분의 3이야. 참고로. 이게 수지가 먼저 뽑는다고 10분의 3이고 민호가 나중에 뽑는다고 확률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아. 수학적 확률이. 그건 왜 그런지는 이렇게 써봐야 알긴 하는데 그게 이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어. 참고로. 먼저 뽑는 사람과 나중에 뽑는 사람은 당첨되거나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거 식으로 증명은 못할 거야. 그치? 오케이? 굳이 안 들어가도 10분의 3이 아니니까 기억해줘. 맞지? 복불복 게임은 확률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내기하다가 뭐 사다리 타기 하거나 할 때 내가 뭐 나중에 고른다고 불리하다거나 이런 생각 하지 마. 수학적으로는 똑같아. 수학적으로는 똑같아. 언제나. 자 어쨌든 자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 볼까?
자, 조금 더 이제 응용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좀 약간 난이도 있는 걸로 풀어보자. 자, 706에서 한 문제는 더 풀어봅시다. 자, 흰색 공 2개와 검은색 공 5개가 들어있대. 자, 여기서 1개의 공을 뽑아. 아까랑 달라요. 색을 보고 되돌려 놓고, 아까는 뽑은 걸 다시 안 넣지. 되돌려 놓고 오히려 그 뽑은 공과 같은 색의 공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었대. 자, 그랬을 때 8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2위로 뽑을 때 둘 다 검은색 공인 확률을 구하래. 자, 문제는 딱 머릿속에 들어갔니 우선? 자, 여기서 7개, 원래 지금 공은 7개야 총. 1개 뽑아, 다시 넣어, 그리고 그 공과 같은 색깔을 다시 넣어. 그러니까 1개가 더 많아졌으니까 8개가 되겠지? 그랬을 때 8개 중에 2개 뽑을 때 둘 다 검은색 공인 확률. 자, 이번에도 케이스를 나눠야 되지. 그치?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어디가 딱 분류가 되는 시점이야? 처음 뽑은 공이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흰 공을 뽑아서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고, 또는 처음에 검은 공을 뽑아서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흰 공 뽑을 확률이 얼마지? 7분의 2지 곱하기, 그러면 내가 처음에 흰 공 뽑았으면 여기다 흰 공을 하나 더 넣겠지? 그치? 그러면 흰 공이 3개가 되고 검은 공이 5개가 됐을 거야. 그치? 그럼 거기서 2개를 뽑았을 때 둘 다 검은색 공을 하면, 그럼 거기서 2개를 뽑으니까 8C2분의 검은색 공 2개가 뽑히는 경우는 몇 가지지? 5C2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 흰색 공을 뽑고 나서 2개를 뽑았을 때 검은색 공이 2개가 나올 확률, 또는 처음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은 7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검은색 공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흰색 2개, 검은색 6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2개를 뽑을 거래.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거래. 그럼 8C2분의 둘 다 검은색인 경우는 6C2가 되겠죠. 그치? 괜찮아?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어. 자, 이거 서술형을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오늘 서술형을 신경 써보자. 자, 여기도 지금 사건이 2가지지? 사건이 2가지야. 처음에 뽑아서 공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8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둘 다 검은색 공을 뽑는 사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2가지 설정해 볼게. 서술형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처음 뽑는 공이 흰색 공인 사건을 A, 그 다음에 8개 중에 2개를 뽑았을 때 둘 다 검은색 공인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그치? 괜찮아?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확률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요 마지막에 밑줄 친 부분을 B라고 했으니까 이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이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자, 지금 B가 일어나는 확률은 케이스가 2가지로 나눠졌었지. 처음에 뽑은 게 흰 공이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처음에 뽑은 사건이 검은색이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처음에 뽑은 공이 흰 공이면서 동시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는 처음에 뽑은 공이 흰색이 아닌 거, 즉 흰색이 아닌 거, 검은색 공을 뽑으면서 나중에 둘 다 검은색 공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또 이 자체가 곱하기로 또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걸 또 PA 곱비를 또 이게 어떻게 써야 돼?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냥 B가 아니라 B바 A인 거야, 그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치?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뭐지? PA여 검은색 공을 뽑았을 확률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을 뽑았다는 가정 하에 둘 다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을 곱해준 게 지금 이건 거야. 그치? 요 7분의 2가 PA고, 그치? 요 8C2분의 5C가 흰 공을 뽑았다는 가정 하에 둘 다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이고, 그치?
그 다음에 PA 여가 흰 공을 처음에 못 뽑은 게 7분의 5 이제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고 그리고 그 검은색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둘 다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82분의 60인 거야. 그죠? 기호로 쓰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숫자로만 먼저 너무 어려우면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우면 숫자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 기호로 자꾸 이렇게 써보는 연습까지 하면 완벽한 거야. 이게 곱셈 정리야 얘들아.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때 앞에 있는 사건의 확률을 쓰고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는 게 이게 곱셈 정리야. 그 공식을 내가 지금 자꾸 말로 한번 써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면 앞에 있는 확률을 먼저 쓰고 그 앞에 있는 확률이 일어났을 때 그 뒤에 있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다.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지. 오케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자 너무 많이 안 나갈게. 너무 여기가 안 되면 뒤에가 다 안 되거든. 자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를 한번 해보자. 자 772번 한 문제만 더 해보고 여기까지 또 이것저것 구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비가 온 다음 날에 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49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75래. 자 월요일엔 비가 왔대. 월요일에 비가 왔대. 근데 그 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래.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 월, 화, 수가 있는데 자 월요일엔 비가 왔대. 근데 수요일에 비가 오고 싶대. 그럼 어디만 모르는 거지 지금? 화요일만 모르는 거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 월요일날도 비가 오고 화요일날도 비가 오고 수요일날도 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월요일에 왔다가 화요일에 안 왔다가 수요일에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번 경우에도 되는 거고 2번 경우도 되는 거니까 두 확률을 더하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자 1번의 확률을 구할 수 있나? 월요일에 비 왔어. 비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이 얼마인 거지? 얼마? 0.6이지? 왜냐면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안 올 확률이 0.4니까 비가 안 온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6. 그치? 그래서 0.6.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에 비가 왔어. 근데 또 수요일 날에 비가 올 확률도 얼마야? 0.6이지, 그치? 됐어. 자, 그 다음에 자 2번의 확률 비가 온 다음날 비가 안 올 확률은 얼마였냐? 0.4 곱하기 비가 안 온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0.25 괜찮아? 비가 안 온 다음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0.75니까 비가 오지 않은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0.25입니다. 그치? 그래서 요거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서술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호를 써보면서 한번 해볼까? 이 서술형으로 어떻게 쓸까?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해, 솔직히.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이거는 쓰려면 너무 복잡하긴 하다. 왜냐면 요일도 다 나눠야 되고 화요일, 수요일도 나눠야 되고 또 OX로 나눠야 되니까 이건 너무 복잡하다. 이건 하지 말자, 서술형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어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건부 확률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형 10번부터거든. 여기 시험 문제는 여기야.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근데 요 9번까지가 이해가 안 되면 10번부터 틀이 안 잡혀. 그래서 9번까지를 오늘 충분히 연습하는 걸로